제3화 비밀 계약은 없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영란은 42층 부대표 집무실 앞에 서 있었다. 황도연이 호출한 것이다. 지금 당장 올라와. 문자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가 느껴졌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황도연은 창가에 서 있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문 닫아. 영란이 문을 닫자 황도연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이 차가웠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차가운 눈. 앉아. 소파에 앉았다. 황도연이 맞은편에 앉지 않고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보고서. 그가 테이블 위로 종이 뭉치를 던졌다. 영란이 보낸 보고서들이었다. 회의 2건. 특이사항 없음. 미팅 3건. 특이사항 없음. 서류 검토. 특이사항 없음. 황도연이 한 장씩 집어들며 읽었다. 비웃는 투였다. 3주야. 3주 동안 이게 전부야? 죄송합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거짓말. 황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정민호가 3주 동안 회의만 하고 서류만 봤다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고민도 없고 아무 약점도 없다고. 영란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표님이 정말. 입 닥쳐. 황도연이 한 발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영란 위로 드리워졌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도청기 설치해놨잖아. 녹음 파일 다 내 서버로 전송되는 거 몰랐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민호가 새벽마다 사무실에서 혼잣말하는 거 나도 다 들었어. 황도연이 테이블 위로 태블릿을 던졌다. 화면에 음성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구조조정 명단 보면서 괴로워하더라. 직원들 사정 걱정하더라.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울더라. 이런 거 왜 보고 안 했어? 영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업무와 관련 없는. 관련 없어? 황도연이 웃었다. 차갑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CEO. 새벽마다 우는 대표. 구조조정 결정 못 내리는 무능한 리더. 이게 약점이 아니면 뭐야? 그가 영란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눈높이를 맞추며. 왜 숨겼어? 민호한테 정 들었어? 아니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 황도연의 손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내가 민호 밥 챙겨주고 같이 저녁 먹고 웃고 떠드는 거 다 알아. 감시 카메라가 뭔지 몰라? 영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황도연이 일어섰다.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강영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배신이야. 나를 배신하고 있어. 저는 배신한 적. 닥쳐. 황도연이 돌아섰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계약금 5천만 원. 그 돈 어디서 났는지 알지? 내 돈이야. 내가 내 어머니 살려준 거야. 그런데 내가 나를 배신해? 영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냥 황도연이 비웃었다. 그냥 민호가 불쌍해서, 그냥 그 인간이 좋아서. 웃기지 마. 그가 다시 다가왔다. 영란의 턱을 잡고 얼굴을 들어올렸다. 내 상황 알아? 빚 1억 8천. 신용등급 최하. 어머니 병원비 매달 300만 원. 그 돈 어디서 나와? 내가 끊으면 넌 끝이야. 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계약금 5천만 원 당장 반환해. 어머니 병원비 대출 내가 보증 섰어. 내가 빼면 당장 상환 요구 들어가. 그 돈 있어? 없었다. 있을 리가 없었다. 일주일 줄게. 황도연이 턱에서 손을 뗐다. 일주일 안에 민호 끌어내릴 결정적인 거 가져와. 비리든 스캔들이든 무능함이든 뭐든 좋아. 그가 문을 열었다. 못 가져오면 넌 끝이야. 어머니도 끝이고. 문이 닫혔다. 영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영란은 원룸 바닥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핸드폰 화면이 깜빡였다. 은행에서 온 문자. 대출 상환 안내 7일 내 미상환 시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병원 침대에 누워 힘없이 웃던 얼굴. 영란아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탁자 위에 놓인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황도연에게 받은 계약금 봉투. 이미 비어 있었다. 어머니 수술비, 밀린 공과금, 빚 일부 상환. 다 썼다. 일주일.
일주일 안에 민호를 팔아넘겨야 한다. 너는 스펙이 아니라 심지가 있는 사람이다. 문득 민호의 말이 떠올랐다. 며칠 전 야근하다가 실수로 중요한 서류를 잘못 분류했을 때 민호는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영란은 눈을 감았다. 포기하지 않으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 다음 날 영란은 출근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평소처럼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대표님. 좋은 아침. 영란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네, 괜찮아요. 어젯밤에 잠을 좀 못 자서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오전은 평소처럼 흘러갔다. 서류 정리, 일정 확인, 전화 응대. 하지만 영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민호를 팔아넘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너질 것인가? 점심시간 직전 민호의 전화가 울렸다. 네, 정민호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란 씨, 나 잠깐 15층 회의실 다녀올게요. 급한 건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민호가 나간 후 영란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민호가 두고 간 것이었다. 3분기 실적 보고서 마이너스 대외비. 손이 떨렸다. 이걸 황도연에게 넘기면? 영란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매출 하락, 영업이익 감소, 투자 손실. 이거면 황도연이 원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구조조정 대안 검토. 임원 연봉 30% 삭감 대표이사 포함. 비필수 사업부 매각. 신규 투자 유치 협상 진행 중. 그 아래 민호의 손글씨가 있었다. 직원 감축은 최후의 수단. 다른 방법을 먼저 찾자. 영란의 손이 떨렸다. 이 사람은 자기 연봉을 깎으면서까지 직원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다. 서류를 내려놓았다. 가져갈 수 없었다. 오후 2시. 민호가 회의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영란은 불안해졌다. 15층 회의실로 내려가 봐야 하나?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다. 비서실입니다. 강영란 씨? 낯선 목소리였다. 15층 김 부장입니다. 대표님이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내려와 주시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영란은 달려갔다. 15층 회의실 앞.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 실패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황도연의 목소리였다. 투자자들이 난리예요. 손실이 200억이 넘습니다. 이사회에서 책임론이 나올 겁니다. 그 프로젝트는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진행한 겁니다. 민호의 목소리. 침착하지만 지쳐 있었다. 승인을 받았어도 실패는 실패입니다. 대표가 책임져야죠. 책임지겠습니다. 제 연봉을 삭감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될까요? 황도연의 목소리에 독이 묻어 있었다. 대표님이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 알아요. 침묵. 혼자 앉아서 한숨 쉬고 중얼거리고 가끔은 우시더군요. 그런 상태로 회사를 이끌 수 있습니까? 영란의 피가 얼어붙었다. 황도연이 도청 내용을 쓰고 있었다. 그녀가 숨겼던 것들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CEO. 이사회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사퇴 권고 들어갈 겁니다. 대표님, 명예롭게 물러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영란은 주먹을 쥐었다. 안 돼.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였다. 그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실례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황도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뭐야, 넌 왜 여기? 대표님. 영란이 민호를 바라보았다. 긴급 전화입니다. 투자사 김 상무님이시고 지금 바로 통화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민호에게 이 자리를 피할 구실이 필요했다. 민호가 잠시 영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했다. 알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황도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민호가 먼저 말했다. 부대표님, 이 논의는 다음에 이어서 하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민호가 나갔다.
영란도 따라 나왔다. 등 뒤로 황도연의 시선이 느껴졌다. 칼날 같은 대표 집무실. 민호가 창가에 서 있었다. 영란은 문 앞에 서 있었다. 김 상무님 전화 없었죠? 네. 침묵. 왜 그랬어요? 영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왜였을까? 황도연의 편이어야 했다. 그 사람 돈을 받았고 그 사람 명령을 따라야 했다. 그런데 왜? 그냥. 영란이 입을 열었다.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뭐가요? 부대표님이 대표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요. 민호가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놀라움? 의심? 아니면 영란 씨. 네,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민호가 소파에 앉았다. 피곤해 보였다. 무너질 것처럼. 부대표님이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요. 조금요. 다 사실이에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새벽에 혼자 앉아서 한숨 쉬고 중얼거리고 가끔 울고. 다 맞아요. 영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상하죠? 대기업 대표가 그러면. 아니요. 영란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상하지 않아요. 무거우니까요. 대표님이 지고 있는 거. 민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직원들 걱정하시잖아요. 구조조정 안 하려고 본인 연봉 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기대지 못하시잖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알아요.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란 씨도 뭔가 지고 있죠? 네? 표정에서 보여요. 뭔가 힘든 거. 영란은 눈을 내리깔았다. 말할 수 없었다.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당신을 팔아넘기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 안 해도 돼요. 민호가 말했다. 다만 그가 일어서서 영란 앞에 섰다. 영란 씨, 한 가지만 말해도 돼요. 네, 넌 스펙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말인가? 이력서 봤어요. 학력도 평범하고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아르바이트뿐이고. 알고 있었다. 부끄러운 이력서. 어디 가서도 좋게 봐주지 않는. 근데 민호가 영란의 눈을 바라보았다. 넌 심지가 있는 사람이야. 심지어? 응. 중심. 꺾이지 않는 거. 민호가 희미하게 웃었다. 밥 안 먹으면 챙겨주고, 힘들어 보이면 걱정해주고, 위험하면 뛰어들고. 스펙으로 배우는 게 아니야. 원래 가지고 있는 거야. 영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요. 뭐가 힘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버텨요. 버텨요. 그 말이 가슴에 불을 지폈다. 저도 버티에요.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대표가 뭐라고 하든 이 사회가 뭐라고 하든 포기 안 해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란은 눈물을 참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 새벽마다 혼자 무너지면서도 낮에는 모든 걸 짊어지고 버티는 사람. 직원들 걱정에 잠 못 자고 자기 연봉 깎으면서 구조조정 막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배신해. 그날 밤 영란은 원룸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황도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회의실에서 뭔 짓이야? 내일 보자. 각오해. 손이 떨렸다. 내일이면 또 협박이 시작될 것이다. 계약금 반환, 어머니 병원비, 빚 상환. 하지만 넌 심지가 있는 사람이야. 끝까지 버텨요.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영란은 눈을 감았다. 버티자. 방법을 찾자. 포기하지 말자. 아직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저 사람을 배신할 수는 없다. 제3화 끝. 다음 화 예고 황도연의 최후 통첩이 다가온다. 영란은 결단의 순간에 선다. 그리고 민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실의 단서를 발견하는데